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옷이라고요? 며느리의 분노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걷잡을 수 없었고 두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옷에 손대는 거예요? 도대체 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경 씨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말순 씨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말순 씨는 비틀거리며 소파 팔걸이에 손을 짚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만 시간 내시어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최말순 씨는 오늘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서울 성수동 고급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며 며느리 윤아경 씨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죠. 사실 말순 씨 같은 어머니들 많으시죠? 자식 걱정에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20층까지 올라가며 말순 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과일도 골라왔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도 빠뜨리지 않았거든요. 특히 오늘은 시장에서 좋은 한우를 발견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아경 씨가 평소 고기 요리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경 씨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말순 씨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도와주러 온 건데 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아경아. 시장에서 좋은 재료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냥 사왔어. 아경 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며 투덜거렸습니다. 말순 씨는 그런 며느리의 반응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아들 지훈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말순 씨는 자신이 입고 온 베이지색 가디건을 벗어 거실 소파 한쪽에 잠깐 걸쳐 놓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부엌으로 옮기느라 급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디건 밑에는 아경 씨가 아침에 입었다가 벗어둔 크림색 코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경 씨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핏대가 서며 일그러졌죠.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더럽힌 것처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경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말순 씨는 깜짝 놀라 장바구니에서 손을 떼고 돌아봤죠.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 잠깐 옷을 걸어놨는데 왜 그래? 왜 그러냐고요? 어머니 옷에서 나는 그역한 비린내 맡아보세요. 아경 씨는 자신의 크림색 코트를 들어 올리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 코트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직접 주문 제작한 캐시미어 코트였죠. 아경 씨가 평소 가장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던 게 3천만 원짜리 옷이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뭘 한 건지 아세요? 말순 씨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분노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아경 씨의 두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옷에 손대는 거예요? 도대체 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경 씨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말순 씨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말순 씨는 비틀거리며 소파 팔걸이에 손을 짚었죠.
뺨이 얼얼하게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말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자신을 하녀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죠. 뺨을 맞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경 씨의 친구 서진과 여동생 소라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는 얼굴에 붉은 손바닥 자국을 감추려 부엌으로 피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칼처럼 귀를 파고들었죠. 세 여자는 거실 중앙의 하얀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시원한 캔맥주를 따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명품 핸드백을 바닥에 던져 놓았고 소라는 발톱에 발라온 빨간 매니큐어를 바람에 말리고 있었죠. 아경 씨의 얼굴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너희 오늘 있었던 일 완전 웃겨. 들어봐. 아경 씨가 맥주 캔을 입술에 대며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처럼 당당한 표정이었죠.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만지고 온 더러운 손으로 내 3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캐시미어를 만진 거야. 그것도 비린내 나는 옷을 위에 척 올려놓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말순 씨의 비누칠한 손이 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자신의 정성스럽게 고른 옷을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거든요. 헐, 진짜? 그거 내가 지난번에 인스타에 올린 그 한정판 코트야? 서진이 과장되게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 굳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미진진함이 가득했죠. 맞아. 전 세계에 단 10벌만 나온 거라고. 근데 생선 비린내와 마늘 냄새가 섞인 그 역한 냄새가 내 코트에 뵐 뻔했다니까? 아경 씨가 코트를 들어 올리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실제로는 미세한 시장 냄새였지만 마치 쓰레기 더미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했죠. 어머, 그럼 어떻게 했어? 소라가 매니큐어 바르던 손을 멈추고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연히 혼내줬지. 딱 한 대 갈겨서 정신 차리게 해줬어. 아경 씨가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당당하게 말하자 두 사람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말순 씨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맞은 뺨이 이들에게는 박수 받을 일이 되어 있었거든요. 완전 잘했어. 선 넘는 시어머니들 혼내줘야지. 맞아, 맞아. 그런데 저기 걸린 오빠. 완전 시장 아줌마 스타일 아니야? 서진이 말순 씨의 베이지색 가디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킬킬거렸습니다. 말순 씨가 정성스럽게 골라 입은 옷이 이들에게는 조롱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을 맞은 자리가 아직도 얼얼했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의 일부였죠. 평생 건드리지 않고 아껴두었던 7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통장 표지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아경 씨는 거실 소파에서 발톱에 새로운 네일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실크 원피스를 입은 채 다리를 소파 위에 올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여왕처럼 보였죠. 말순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아경아, 이거나 받아. 옷값이라도 되면. 말순 씨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건네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죠. 아경 씨는
네일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통장을 흘끗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 웃기네요. 700만 원으로 3천만 원짜리 옷을 어떻게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장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통장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며 딱 소리가 났죠. 게다가 이 돈도 원래 지훈이 돈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경 씨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는 자신의 마지막 존재 가치까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제 앞에서 그런 남루한 옷 입고 나타나지 마세요. 보기 거북해요. 아경 씨가 말순 씨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방에만 계세요. 손님들 올 때 어머니 보면 우리 집 격이 떨어져요. 말순 씨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워들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마저 짓밟힌 기분이었거든요. 며느리에게 사람이 아닌 짐 취급을 받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리고는 침실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죠. 말순 씨는 거실 한가운데 혼자 서서 통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그 돈으로도 며느리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처럼 말순 씨의 마음도 온통 잿빛이었어요. 무엇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말순 씨는 작은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에서 바래진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갓난아기 지훈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말순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던 순진한 미소였어요. 지훈이의 작은 손가락이 말순 씨의 엄지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기억, 아플 때 밤새 간병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서 일했던 거친 손마디가 아직도 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말순 씨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군대에서 돌아와 꼭 안아주던 날들이 그리워졌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소리와 함께 무거운 캐리어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말순 씨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며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말순 씨에게는 반가웠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경 씨의 차가운 응답 소리가 말순 씨의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내다보니 지훈이 정장 차림으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나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아경 씨의 시선이 두려워 망설였어요. 지훈이 거실로 들어서자 아경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인사 대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당신 엄마가 내 3천만 원짜리 옷 망가뜨렸어. 너가 갚아줘. 아경 씨가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친구 서진과 동생 소라가 맥주캔을 들고 앉아 있었죠. 마치 이 상황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말입니다. 맞아, 형부. 아들 책임이죠. 소라가 맥주를 홀짝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래, 지훈아. 시어머니 실수는 아들이 책임져야지.
지우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고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출장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세 여자가 마치 재판관처럼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경 씨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방에 계시지. 창피해서 나오지도 못하시더라. 그 순간 안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말순 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과 초췌한 얼굴이 지훈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지훈은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죠. 지훈은 며느리와 그 일행들, 그리고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순 씨의 뺨에는 어제 맞았던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때린 거야? 당연하지. 그 정도로도 부족해. 아경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지우는 며느리와 그 일행들, 그리고 고개 숙인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고도 아무 말 못하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어요.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게 가족이야? 하녀야? 지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내 엄마를 때린 거, 이건 그 값이야. 딱 아경 씨의 왼쪽 뺨에 첫 번째 손바닥이 날아갔습니다. 아경 씨가 비틀거렸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조롱한 거, 이것도 받아. 딱 두 번째 손바닥이 오른쪽 뺨에 장렬했습니다. 서진과 소라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그동안 못 본 척했던 죗값이야. 딱 세 번째 손바닥이 다시 왼쪽 뺨을 강타했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경 씨는 뺨을 움켜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방 안에서 지켜보던 말순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 씨가 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만해라, 나는 괜찮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말이 더 괴로워요, 엄마. 지훈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은 자신을 키우려고 새벽 시장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모욕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 집에 더 있을 이유 없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말순 씨도 아들의 결연한 모습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 순간 아경 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채로 말이죠. 여자 때려서 괜찮겠어?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경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여자야. 네가 우리 엄마 때린 건 괜찮고? 현관에서 지우는 어머니의 낡은 코트를 가져다 어깨에 걸쳐 드렸습니다. 말순 씨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지만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신발 신으세요, 엄마. 지훈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신발끈을 메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순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모자가 나란히 복도로 나섰습니다. 말순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걸음은 가벼웠어요.
아들의 든든한 손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를 이제는 자신이 지킬 차례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지훈의 말에 말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사연을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의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납니다. 내일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